저기 미스터 홈즈 네. 임진영 이사님. 네네. 아니요, 저는 이사님하고만 얘기할 건데 임진영 이사님. 네, 저 맞아요. 이렇게 젊으시다고요? 네. 이렇게 아름다우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집을 저기에 내가 좀 상황이 좀 그래가지고 집을 하나 좀 뭐랄까 살려고 하는데 네. 뭐 어떤 거 있어요? 뭐 살려고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살려고. 집을 구하시려고요? 예. 아, 살려고. 네네. 뭐 근데 조금 뭐 원하는 거는 이제 조금 하이 저기 스카이 조금 네. 이렇게 높고 네. 제일 위층에 옥탑. 뭐 옥탑으로 네네. 좀 좋은 게 있나 좀 낭만도 좀 느끼고 싶고 해서 네네. 좀 그런 거 있어요. 보증금 얼마 생각하고 계시죠? 뭐 보증금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뭐 네네. 어느 정도는 뭐 그러면 월세? 전세? 뭐랄까 뭐 매달 이렇게 하는 걸로. 네. 그럼 혹시 지역은요? 지역은 뭐 저기 관악구나 뭐 강남 뭐 관악이랑 어떤가요? 강남은 갭이 너무 큰데. 그쵸? 네. 그럼 뭐 저희 강남 쪽은 어떻습니까? 좀 저희 스카이로 해서 원룸인가요? 투룸인가요? 아니면 뭐 방 몇 개로 찾으시는 제가 동거를 지금 저기 그래요? 도그 어, 강아지 한 마리 좀 키우고 있는데 추천은 하셔야 되고요. 예. 강아지가 큰가요? 작은가요? 뭐 중간? 중간? 예, 중간. 시베리안 스키 썰매 막 끌고 막 소리는 안 지르고 네. 이제 인간이랑 대화하는 정도. 음,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해요? 네. 천에 한 뭐 40, 50 이 정도 천에 가능할까요? 40 강남이요? 네. 그러면은 꺼지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꺼지지 않고 오늘 네. 사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비법 노트 이렇게 상황극 진행해 왔는데 어느 정도 좀 감을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또 귀중한 분을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저희 오늘은 당신이 꿈꾸는 집은 무엇입니까? 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미스터 홈즈 임진영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 먼저 우리 이사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톰즈 강남 선릉센터의 대표이사 임진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이니까요. 뭐 주거 중개부터 뭐 일괄의 매매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미스터 홈즈의 장점 세 가지만 정확히 한번 어필해 주세요. 정확히 미스터 홈즈 강남 선릉센터이고요. 네. 이제 미스터 홈즈라는 본체가 있으면 아. 저희는 말 그대로 쉽게 얘기를 하면 체인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네네. 모든 어떤 센터들이 별개이고요. 저희는 이제 선릉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보통 부동산에서는 입점 부동산이거나 혹은 매매만 하거나 주거 중개만 하거나 그런 식인데 저희는 주거 중개부터 사무실 그리고 매매까지 다 올인원으로 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사님께서는 거기서 이제 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거예요? 저희 사무실은 네. 대표이사가 한 분이 더 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그분이 운영이라던가 어떤 영업 부분이라던가 다 맡아서 해주시고요. 저는 사실 밖으로 많이 돌아요. 네, 전반적인 직접. 네, 그리고 미팅을 보통 많이 하고요. 그리고 네. 임장도 많이 임장이라는 게 이제 그 현장을 가서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코로나에 좀 여러 가지 경제도 좀 어렵고 상황도 좀 어려운데 요즘의 분위기는 좀 부동산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주거 중개라고 하면 이제 뭐 주거로 쓰는 뭐 월세, 전세 혹은 이제 아파트도 주거 중개로 포함이 되는데요. 서울 강남 같은 경우에 사실 수요가 많아요. 아무리 코로나고 불경기고 해도 수요가 많고 오히려 아직 주거 중개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는 없는데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접촉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급하지 않은 이상 당장 구하지 않은 이상 계속 미루시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두세 달 전에 알아봤다면 네. 지금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오시고 그리고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던 게 취소가 많이 됐어요. 미팅이. 하기로 했는데 이제 네. 뭐 사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방을 보러 들어가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다 그래- 접촉이 되고. 예, 그래서 한 진짜 반년은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주거 하시는 네, 팀원들이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지금도
이렇게 연장선이긴 한데 수요는 많습니다. 그럼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좀 폐업하거나 이렇게 되면서 나오는 매물들도 좀 많이 있겠네요. 너무 많아요. 아, 저희가 오픈했을 때만 해도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요. 선능센터가. 근데 그때만 해도 사실 사무실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공실이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고요. 음, 뭐 상가를 구하시려는 손님들이 있어도 네. 오히려 매물이 없었어요. 네, 네. 매물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은 쏟아지죠. 근데 또 이것도 반반인 게 이걸 기회 삼아서 사실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폐업을 했다 보니까 권리금이 없는 곳이 그렇죠. 많아요. 네네. 예전에는 상가는 권리금 장사라고 해서 네네. 권리금이 많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근데 권리금이 없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워낙에 지금 코로나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는 뭐 반년 요 정도 그쵸. 가면은 나을 길어야 뭐 괜찮아질 1년도, 줄 알았는데 예. 이게 더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또 숙이시기도 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제 주변만 봐도 이렇게 좀 폐업돼서 그거 권리금 없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또 나가는 경우도 많이 네, 봤거든요. 많아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인테리어 하는 비용만 해도 엄청난 그렇죠. 피해인데. 그리고 정말 이거는 심한 게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음. 한 달만 사실 딜레이가 그쵸. 돼도 월세가 보통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이란 말이에요. 네. 몇 달 금방 보증금 다 까먹고 마약에서 나가세요. 이게 한 달, 두 달 뭐 거리두기 4단계, 5단계 이게 그냥 정말 이게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피해가 심하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좀 생뚱맞게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최근에 뭐 코로나 전이긴 하지만 네. 깡통 전세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네.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제 일간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좀 원망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네, 네. 혹은 같이 당하는 케이스도 있고 네, 한데 그런 근본적인 좀 원인이 뭘까요? 아. 그럼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일단은 보통 분들이 아시기로는 그 이제 부동산의 이제 주인을 알 때는 네.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떼 보면 그쵸, 예. 건물주가 누군지 혹은 뭐 전세입자가 누가 돼 있는지 그런 게 나와요. 네. 근데 사실은 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 실제로 법적 효력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전 이걸 이미 매매를 했어요. 네, 네. 법무사 다 끼고 이제 네, 매매를 네. 했는데 네. 아직 등기가 넘어가려면 이제 법원을 거쳐서 예. 들어가서 이제 등기가 새로 나오는데 그 사이 예를 들어서 이거 매매가 되어 있는 그 사이에, 집인데 그쵸. 이게 내 집인 거 마냥 다시 뭐 전세를 그쵸. 전세금을 받든 음. 또 이중 매매를 하든 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좀 막으려면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나요? 뭘 좀 알아봤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재수 없으면 걸리는 건지 일단은 서류를 확인을 진짜 하시고요. 그리고 꼼꼼히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도 매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계약 직전에 다시 등기부 등본을 떼봐요. 직전에 네, 딱. 직전에 계약서를 쓰기 직전에 떼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리고 보통 뭐 집주인분이 오시거나 안 네. 오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확인 절차를 확실하게 짚고 그러니까요.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화상으로 아예 그냥 맞아요. 혹은 뭐 신분증 확인 안 하고 그쵸. 그냥 이름이랑 주민번호 불러준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직접 실물 다 대조하고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그대로 저희는 진행을 하기 근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전세를 하시는 분의 이분들도 그 계약을 하기 직전에 다시 떼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사기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오히려 더 역정을 부릴 수도 있고 그쵸. 괜히 막 뭔가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돌다리도 요즘 시계는 좀 두드리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미스터 홈즈는 완벽하게 그걸 체크해 주신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 그리고 또 이제 좀 젊은 층에 대한 주거 관련된 걸로 좀 넘어가서 아까 제가 최초에 사항에서 좀 옥탑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네네. 옥탑은 또 어떤 젊은이들에게는 로망이기도 하고 네네. 뭐 지방에서 올라오든 아니면 서울 생활을 하더라도 첫 본인이 이제 출가를 해서 네. 뭐 얻고 싶은 것 중에 좀 1순위가 좀 아직도 좀 옥탑이 우선순위에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청춘들이. 일단 사실 옥탑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네. 자유에 가진 자금을 아. 생각하다 보니 네. 옥탑을 찾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축의 옥탑들이 많아요. 요즘 구축? 옛날에 지은 아, 건물들. 네네네네. 아, 그렇죠.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구축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구축 예전 건물.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4층, 5층까지 그렇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금 때문에 음. 옥탑방을 찾고 반지하를 찾을 뿐이지 음. 사실 로망 때문에 어떤 네 그렇게 해서 선택지가 자유를 빙자한 합리화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정말 100에 한 분은 물론 어떤 난 음. 진짜 옥탑이 좋아. 근데 옥탑 사시다가 또 다음에 구하실 때는 내려가세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네, 네.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도 그쵸. 덥고 그리고 겨울은 너무 춥고.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등기가 안 돼 있고 네네. 가건물식의 어떤 맞아요. 것들이 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아, 네. 물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아지가 있고 네. 그 아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그렇죠. 인조 진짜 단지 필요하신 좀 깔고. 분들은 네. 네, 정말 이제 원하시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죠. 그리고 또 예전 구축이라고 아까 또 예전 건물들을 보면 뭐 이렇게 4층이 꼭대기인데 4층이랑 옥상을 같이 쓴다니까 그렇죠. 이런 좋은 케이스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네 맞아요. 아, 그런데 조금 좀 괜찮은 데도 많이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사무실에 네. 정말 옥탑방만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 친구도 강아지를 실제로 키우고 있고 그 친구도 실제로 옥탑방에서 지금 살고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컨디션 너무 좋아요. 컨디션 너무 자기 좋아요. 집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집은 손님한테 안 주고 자기가 그래서 나가실 때는 주거라고. 넘겨줘야 될 텐데. 그쵸. 아, 다음에 한번 친해져 봐야겠네요. 아, 그러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그쪽으로 가보면 이제 요즘에 반려견 천만 시대잖아요, 정말로. 네네. 근데 요즘에 뭐 강남이고 어디고를 떠나서 반려견 뭐 반려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라기보다는 어떤 외로운 세상 속에 살면서 인간보다 믿을 수 있는 게 동물이라는 생각을 네네. 저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삼는데 사실은 근데 이제 거주 공간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눈치 보이는 일이고 좀 어려울 것 네네. 같아요. 강남 쪽은 또 어떻습니까? 강남 같은 경우에 지금 반려묘, 반려견들 키우시는 분들이 한 100에 80 정도는 되세요. 근데 실제로 반려견, 반려묘들이 이제 허락이 된 집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그렇게 키운다. 거의 반은 이제 거짓말하고 들어가신 분들이고, 네. 혹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키우게 된 경우, 아, 네네네. 혹은 이제 뭐 오픈을 하되 이제 한 마리로 들어갔다가 한 세 마리를 키우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아, 그러면 편이죠. 또 어찌됐건 눈치 보이다가 이제 주인이 알게 됐어요. 그럼 계약 조건과 틀리니까 네네. 퇴거당하거나 혹은 쫓겨날 수도 있는 건지 법적으로. 실제로 법적으로 정말 더 들어가면 퇴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쫓겨나고요. 그리고 식약 사항에 이제 뭐 넣죠. 뭐 동물 사육 금지 이렇게 해놔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더 들어갔을 때는 이제 분쟁이 있겠죠. 그게 싫어서 그렇죠. 결국에 나오게 되겠지만 아직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생각들이 나는데 제 주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어떤 집에서 2년 계약을 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장판이 네. 보일러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네. 장판이 이렇게 그을렸다고 할까요? 좀 네, 탄 네. 거예요. 근데 네. 그거는 그냥 거의 보일러 시스템이 좀 그랬던 거겠죠? 네. 근데 나갈 때 그 주인이 장판을 물어내고 가라. 아니면 보증금에서 까고 주겠다. 요런 사례가 좀 빈번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어떤 부분에서 기물 파손이 됐을 때 원상복귀 의무가 있긴 하겠지만 네네. 이런 소모품 부분에서의 좀 분쟁들도 많이 겪어보셨는지. 저희 같은 경우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건물주분께서 보통 이제 그냥 수선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저희가 직접 살면서 파손을 한 경우, 뭐 문이 부서진다거나 그러니까 어느 벽이 뭐 손실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협의를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물려주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등이 나갔다고 해가지고 그 전등 갈아주고 그렇죠, 오진 그렇죠.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벽지나 장판 부분, 네네. 그게 가장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벽지 같은 부분도 사실 생활로 인해서 오염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동물이 산다고 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그렇죠. 해주고 왜냐면 나야 동물이 되는 긁다 보면 부분이 벽 있어요. 네네. 자체가 시멘트가 상할 수도 그쵸, 있고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그 주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과실 정도로 좀 판단을 하겠죠. 네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했지만 또 한국인은 어찌됐건 법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말빨로 좀 잘 해결해 나가는
네, 아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간에 듣기로는 요즘에 최근에 중고차 허위 매물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유튜버들도 뭐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뭐 문제가 많은데 이쪽도 허위 매물에 대한 피해나 여러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우, 허위 매물 정말 전 좀 징글징글하고요. 지금 실제로 다방이고 직방이고 어떤 그런 광고들 플랫폼에서 처음에는 이제 정말 있는 그런 실매물만 올리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허위 매물이 많습니다. 음. 그리고 실제로 사진도 허위가 많고요. 그쵸. 요즘 감각 카메라 있잖아요. 네, 너무 깨끗하고 너무 크고요. 네. 네, 근데 가면은 손바닥만 하고 저희도 실제로 그 사진 작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왜냐면 정말 손바닥만하게 찍으면 네. 아무도 저희한테 전화를 안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점을 네. 잘 부각해서 찍는 것과 없는 거를 아예 확대해서 하는 거랑은 틀린 얘기니까. 그죠. 근데 저희는 어쨌든 실매물로. 그래서 저희는 직접 현장에 가서 음. 직접 그 건물주를 만나서 음. 직접 그 방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데 허위 매물이 이제 주거 중개뿐만 아니라 토지가 됐건 그 건물이 됐건 허위 매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허위 매물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손님을 유입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허위 매물 올리는 건데 이게 업종끼리도 같은 종사자끼리도 허위로 진행을 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한 700억대 네네. 매물도 나중에 진행이 다 돼서 이제 입금하겠다 했는데 네. 그게 토지 자체가 허위 매물이었어요. 그 같은 부동산 매물이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럼 너무 맥이 빠지겠네요. 어쨌든 큰 근데 계약건이. 그러면서 이제 그냥 뭐 아휴 그냥 그렇구나 하는 거죠. 이게 네. 처음이었으면 이제 막 난리가 났겠죠. 매매가 어떻게 700억이면 이럴 수가 있는지. 네. 뭐 수수료가 얼만데. 네. 근데 이제 워낙에 많다 보니 이제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네. 같은 업종끼리도 정말 허위 맞냐 아니냐 실매물이냐부터 묻는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 부동산 업태가 그냥 말 그대로 허위가 서로 허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손님을 또 놓치게 되고 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집을 구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뭐 피터팬 글 통해 가지고 집이 제가 원하는 지역이 별로 없었는데 한 곳을 찾아서 갔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남편분이랑 사별을 하시고 네. 이제 혼자 이제 그걸 관리하시면 좀 까다로워진 상태인데 2층 이제 예전 주택 같은 집인데 네, 2층 네. 좀 주인 세대 같은 집인데 좀 기존에 올라와 있던 거는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 뭐 예를 들면 한 뭐 60 월세가 이런 식이었으면 어디는 70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이제 찾아가서 어머니랑 쇼부를 보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이제 월세를 제가 한 10만 원 정도 DC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던 차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예, 뭐 언제고 보러 한 30분 뒤? 뭐 예, 또 뭐 누구 보러 온다네 이렇게 한 번 연락 오면 계속 와 그러는데 제 느낌상 제가 연락한 그 부동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쇼부에 한 5만 원 정도로 제가 DC하는 좀 실패를 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좀 상황상 왜냐면 저에게 변수였죠. 그리고 저도 직감은 했지만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부동산에 가서 집을 좀 보겠다고 갔더니 제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뭐 허위 매물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좀 잘못된 공유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정말 그냥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허위 안 속는 팁? 저희도 물론 같은 업태끼리 그렇죠. 허위에 속지만 주거 중개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음. 너무 좋아요. 음. 그럼 허위예요. 음. 딱 보시고 대리석 바닥에 뭐 조명 예쁘고 다 허위입니다. 네. 그리고 뭐 딱 봐서 정말 좋아요. 그냥 100% 허위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의 눈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랄까 그냥 금액대가 있잖아요. 네네. 아까 처음에 사실 그냥 농담으로 꺼지라고 했는데 네. 꺼지셔야 돼요. 1050에 투룸에 대리석 바닥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아예 먼저 시세부터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중고차 그 허위 매물 피해 사례도 예를 들면 BMW인데 400에 올렸다고 살려고 네네.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고객분들이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식 지금 말씀하신 네네. 대로 기본적인 시세에서 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좀 매매 얘기로도 넘어가 볼게요. 제가 뭐 네. 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뭐 내 집 마련 가능할까요? 혹은 어떻게 한다면 좀 불가능을 가능하게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네.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서울 쪽에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가격이 지금 미쳤잖아요. 네. 지금 뭐 몇 억씩 그렇죠. 오르고. 지금은 사실은 좀 불가능하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난리가 났으니 난리 부르스가 이게 나니. 과연 뭐 어떻게 될지도 음. 모르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팁을 드리자면 네. 경매 쪽으로도 조금 많이들 알아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냥 경매 물건이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한번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실제 법원에서 이제 진행이 네네. 돼요. 맞아요. 그러면 법원에 가셔서 그냥 남들 하는 거 한번 구경하시고 그리고 매물이 어떤 게 나왔나 가격대가 어떻게 됐나 그런 걸 조금씩 알아보시면서 이제 그러면 정말 좀 맞는 가격에 좀 저렴한 것들도 기준점도 나오고. 좀 잡히고 본인이.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대출 기준이 좀 많이 낮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높아진 거죠. 음. 대출을 많이 안 해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매 쪽에서는 좀 그나마 대출을 조금 많이 해주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그쪽으로 네. 조금 하시면 이제 대신에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명도 부분 그렇죠. 했는데 또 안 시작. 나갈 수 있어. 또 시작이죠. 네, 그러면 네. 그런 부분도 이제 해결 방법은 있긴 하지만, 네네. 예, 그러다 그럼 그렇게 경매로 하는 경우에도 네.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껴서 하나요?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 능력이 이렇게 다 지식이 있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게 너무 중개사들만 믿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그러니까 워낙에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거나 맞아요. 네이버 검색을 해도 네. 정말 사실인 거 마냥 나오는 게 많은데 그거 분간 못하면 사실 그냥 눈탱이 맞는 거고 그거 안 하시려면 공부를 조금 오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약간 다크서클이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머리가 아프고. 근데 현실을 알아야 또 네. 어떻게든 뭐 월세든 전세든 내 집이건 어찌됐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거 공간은 가장 중요하고 네네. 현실적으로 또 월세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사는 곳이 지구의 중심이란 말이 있듯이 또 그거를 만족하면서 또 살면 되고 또 우리 미스터 홈즈에 오시면 그런 부분들을 자기에 맞는 집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 시크릿 오브젝트. 아름다우신 만큼 약간 도도한 느낌이 있으신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따뜻하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맞죠? 모르겠어요. 오늘 네. 준비하신 시크릿 오브젝트가 좀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이건데요.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저 카메라 잘 잡고 있습니다. 이거 반지예요. 네, 네. 제가 잠깐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이게 뭐냐면 네,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세프라는 단체에서 네, 만든 반지고요. 이 반지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보호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핀셋으로 반지를 만든 건데요. 그렇군요. 네, 네. 네. 이게 어떤 의미를 좀 그냥 이건 것 같아. 여기 이게 이제 어린이들 이제 결국에는 힘없는 어린이들을 돕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고 저는 조금 친녀라던가 그런 게 전 좀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네. 네, 그게 있어서 네, 그래서 반지. 그럼 좋은 어른이란 혹시 어떤 건 것 같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말씀하실 수 있다면.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맞이라고 할게요. 첫째, 네. 첫째들이 보통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갈팡질팡할 때 네. 선생님, 부모님 말고 친구들 말고 좀 바른 길로 이렇게 고민 상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른이 필요할 때가 그렇죠. 좀 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도 맞이였고 정말 절실했거든요. 나는 뭐가 하고 싶은데 네. 이거를 의논할 수 있는 어른이 없었고 그러니까요. 조금 더 맞아요. 커서는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게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또 고민적인 게 됐건 부모님한테는 사실 말할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친구들도 뭐 똔똔인데 뭘 그렇죠. 하겠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조금 어른이 있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누군가가 도움을 좀 요청을 할 때 이런 어른이 있구나. 그냥 그런 어른 나이값도 하고 그런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에서 네. 잘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이제 그건 그건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시간이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네,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하시기 그러고 싶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건 본인이 살아가시는 삶 안에서 충분히 어느 일정 부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다고 전 들려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네. 아직은 그럴 그릇이 못 되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냥 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이값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요즘 사람이 나이만 있다고 맞아요. 어른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좀 그 나이에 맞는 옛날 진짜 어른 꼰대 말고 그쵸. 이제 저희들이 네, 되게 원했던 어른. 그죠. 네. 네, 그런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또 열심히 그런 부분에서 좀 동감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같이 또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다 보면 누군가는 우리 이사님이나 저한테 또 그런 음. 멘토 혹은 어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우리 이사님 혹시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 앞으로의 좀 목표가 네. 어떠신지 좀 뭐 이렇게 이전도 좀 생각하고 계시고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사님으로서 앞으로의 좀 비전이나 계획은 좀 큰 비전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쪽으로 먼저 말을 네. 하자면 지금 많은 것들이 플랫폼화 되고 있잖아요. 네. 중고차 같은 경우도 이미 뭐 대기업에서 뭐 차차차라던가 그렇죠. 그런 어떤 플랫폼화 되어 가고 있고 음.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저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다 플랫폼화 되어 될 거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또 어떤 그렇죠. 이제 유입이 돼서 네. 점점 외국 선진국처럼 이제 어떤 한 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체계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주거 중개가 됐건 중개라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더 전문화 되게끔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일적인 거 말고는 그냥 저희 네. 가족들한테도 또 맞으라고 하셨고. 네네 네. 가족들이랑 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네.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네. 혹시 가족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저희는 맨날 얘기를 해서 아, 맨날 얘기해서. 아빠 사랑해 네. 엄마도 다 하셨습니다. 네. 동생도 또 혹시 다 하셨죠? 네 아, 네. 혹시 그 만나시는 분들 계시다고 남자친구 했는데. 네. 너도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앞으로 좀 부동산 이렇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네. 후배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네. 좀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나 응원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도 지금 요번에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일이 있었어요. 네. 며칠 전이었는데 지금 3만 명이 동시에 몰렸고 아, 며칠 만에 이제 그 교실이 꽉 차서 네. 끝났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막 뉴스에서도 떠들잖아요. 중개 수수료가 뭐 한 건에 양타로 치면은 뭐 남들 대기업 연봉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거는 천의 하나예요. 연예인들 대배우가 그렇죠. 만의 하나인 거 마냥. 네네. 그런 아파트 값이 6억에서 뭐 20억, 30억, 50억, 100억은 강남 얘기예요. 네. 물론 경기도 쪽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긴 하지만 그 외에 지금 지방 어떤 지역들은 아직도 뭐 30평에 9천만 원, 7천만 원인 곳이 있고요. 워낙에 이런 정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 자체가 광범위하게 그렇게 퍼져 있어서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정말 부자가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환상을 가신 분들 많이 네, 있으시니까. 저희도 지금 저희 같은 대표 이사님이 계세요. 김종필 이사님이라고 저희가 둘이 같이 합쳐서 강남에 오픈을 했었고요. 저희가 1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네, 강남에서 정말 월세 내고 그리고 광고비 내고 직원들 등등 해서 정말 적자가 1년이었고 저희는 그나마 이제 둘이 똘똘 뭉쳐서 네. 금전적으로 정말 정말 애를 써서 네, 겨우겨우 네. 버텨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절대로 정말 그냥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TV에 나오는 모든 부동산의 얘기는 정말 강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방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 꼭 그걸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 네. 실제로 한 달에 한 건 미팅도 못하는 중개사 그 사무실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광고만 보면 뭐 기사들만 보면은 막 정말 그냥 딱 말 그대로 부자가 될 것 네, 같고 네, 네. 아마 신문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다 부자여야 되죠. 그렇죠. 막 일도 그죠? 많고. 중개 수수료 너무 많이 받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정말 몇 없어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많이 하시고 조사 많이 하시고 그리고 꼭 경험 한번 쌓아보시고 바로 오픈하지 마시고 네.
그럼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무실에 일을 네, 좀 해보시거나, 일해보고. 해보시거나, 혹은 오히려 뭐 건축 설계 쪽이라던가 네. 그런 왜 딱 집 아.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인프라 그런 관련된 일들도 조금 음.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경험이 좀 쌓여서 일을 시작하면 네. 훨씬 더 특화될 수 있다는 얘기죠. 훨씬 더요. 그리고 그래야만 할 겁니다. 네, 왜냐면 네. 요즘 손님들이 워낙에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럼. 어설프게 덤볐다가는 그러니까요. 아예 음. 오히려 신뢰를 잃기 때문에 음.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는 또 지금 청년들도 여러 가지 좀 고통 속에 많이 힘들어할 텐데 네. 좀 또 이건 역시 광범위하고 추상적일 수 있지만 집을 이제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정도 좀 응원이든 아니면 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라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좋은 부동산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런 뭐랄까 자신감이 있는 게 네. 저를 만나는 혹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는 그런 손님들은 정말 강남권에서 그 가격 원하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제일 좋은 거 중에 좋은 거를 알려드린다고 확신을 해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매매를 했을 때 음. 저는 정말 그 손님에게 돈을 벌어다 드린다고 저는 자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부동산 하시는 분들 정말 괜찮은 그런 부동산 하시는 분들 만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랄까 강남에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좋은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꼭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또 긴 시간이지만 또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거기 좀 답변도 해주시고 네. 다음에 한번 또 저도 더 공부해서 네.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다면 네. 한 번 더 꼭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비법 노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시면서 한번 화이팅하면서 저기 보면서 비법 노트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비법 노트 화이팅! 평범한 이 지구 위에 평범하지 않은 당신과 평범하지 않은 비법들 우리 같이 얘기해봐요. 그대는 들어줄 수 있나요?